안녕하십니까. 오늘 암치료의 양방과 한방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치료는 이제 수술항암 방사선을 보통 표준치료라고 부르죠. 그래서 암환자분들이 꼭 이제 받으셔야 되는 치료라고 하는데, 보통 NIH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런 암 치료에 의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빈혈, 식욕감퇴, 변비, 설사, 뭐 여러 가지 피로라든가 감염, 여러 가지 통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보조요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암 보조요법이라고 서포티브 케어라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암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여주고 또 심신적, 몸과 마음이나 사회적, 정신적 문제에 조기 대응해서 각 치료가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양방만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죠. 보통 암하는 분들은 이제 암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전이나 암에 의한 침입에 의해서 염증 물질이 나올 수 있고 또 면역이 저하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치료까지 받으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염증 환경과 면역 저하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전신이 많이 피로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암 관련된 증상도 있지만 주로 암 치료와 관계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치료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보통 암 환자분들은 이제 생체 리듬이 실조돼서 기운이 없고 체력이 저하는 흔히 말하는 암증, 암성 피로라고 하는 증상을 흔하게 호소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한방에서는 이런 전신권태나 식욕부진이나 설사, 동통이나 감염에 쓰는 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 한약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보약이 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방과 한방의 암치료 접근의 차이점을 보면 일단은 현대의학적인 접근은 주로 병의 근원을 직접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있다면은 공격적인 치료를 해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죠. 이제 식욕 저하나 소화안대나 설사 같은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이 발생하면 결국은 기력이나 체력이 저하가 되죠. 그래서 환자의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암이나 미생물에 어떤 강력하게 공격을 하지만 또 부작용도 발생을 해서 우리의 생명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의학적인 접근은 주로 간접적으로 병의 근원을 공격을 하는데요. 인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고 이제 주로 보약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소화 기능이 많이 회복이 되고 영양 개선이 되고 신체 기능이 회복이 돼서 면역력이 회복이 되면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암세포를 줄이거나 병원의 미생물 같은 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환자의 기력은 향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빨리 몸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면역을 부활해서 암이나 우리가 병원 미생물 같은 걸 체내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이 많이 향상된다 할 수 있죠. 보통 이런 치료에서는 양쪽을 적절히 조합하는 게 중요하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일본 의사 선생님들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항생제를 자꾸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몸을 보강하는 약을 병행을 해서 하면 이런 항생제의 어떤 부작용이나 또는 내성을 훨씬 더 대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치료를 보통 완화의료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하고 겉에 드러난 표치가 되게 중요한 융합치료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특히 한방치료는 일단 본치를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근본적인 암 환자의 어떤 맞춤의학이나 체질치료를 한방에서 주로 많이 담당해주고 속효성이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양방이 좀 빠르시니까 그런 것들이 현대의학인 서양약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료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왜 양방과 한방을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방은 주로 보약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인삼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이제 보증이탕이나 육군자탕, 사군자탕 다 소화기 보약이죠. 또 골수를 많이 보호해주는 약인 사물탕이나 당기음자 침울강화탕이나 기운도 없고 골수 손상으로 빈혈이라든가 백혈감소증 있을 때 쓰는 십전대부탕 또 전이를 많이 완화해주고 호흡기 증상을 완화해주는 인삼양육탕 또 감미유탕 같은 약들은 특히 이제 골수도 많이 손상을 보호해주고 여러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한방에서 표현하는 본치를 해줄 수 있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들의 특징은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끔 유도하는 기능이 많아서 우리가 몸에 어떠한 근원적인 걸 완화하면서 전체적인 소화기 장애나 면역력 저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약들이라 할 수 있겠죠. 한방 치료는 이제 완화 치료에 특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생체 면역력이나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단히 유용성이 높고 또 환자분들이 호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맞춤 치료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대증적,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진단병 따라 뭐 치료 내용이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게 한방요법에 상당히 의의라고 일본의 의사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한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암센터에서 이제 한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국의 암치료병원 124곳에 근무하신 900명의 통계를 2010년에 내봤더니 응답자 92.4%가 한약을 처방한 경험이 있다라는 보고가 이제 논문으로 나왔는데요. 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약이 그럼 뭐가 도움이 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한약이 이제 항암제 부작용을 더 잘 개선해 줍니다. 라고 하는 게 한 7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도 잘 향상해 주고 방사성 부작용도 잘 완화해 주고 면역을 잘 부활해서 하는 효과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실제로 일본의 의사들이 암치료 선생님들이 한약을 쓰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모토 요시하루라는 분인데요. 카나자 의대 종양내과 주임 교수님이고 이렇게 한약 암치료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왜 이제 이분이 이제 한약을 암치료에 사용하는가라고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암 보조요법이 충분하지 못해서 부작용이 심해서 뭐 설사라든가 소화장애 여러 가지 뭐 골수소장이 많이 심하면은 중단하거나 약에 감량하거나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효과가 없으면은 이 약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서 바로 넘어간다면 일본 의사들은 예비 선택지로 한약을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방의 표준 치료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암을 골격할 수 있게끔 보조요법의 하나로서 한약이 방어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표준 치료를 완수시킨다는 것 자체가 암치료에 한약을 사용할 목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이렇게 한약을 쓰는가? 양방만 다 하면 되는데 보토 요시하루 박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 암보조요법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약물 과다 복용이 되는데 여러 증상이 이제 암 환자들 많이 나타나죠. 뭐 소화안대, 변비, 뭐 불면증, 통증. 근데 그때그때마다 약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약물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약물 과다 복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심고토에 쓰는 약, 뭐 진통, 설사 그때그때 맞춰서 쓰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뭐 한 움큼 약을 먹어서 약 때문에 뭐 배가 부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실제로 이런 환자의 큰 부담이 되고 약물 간의 어떤 상호작용의 효과 감소라든가 이런 부작용 등의 발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여러 의료기관을 같이 다니는 경우에는 더 약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 암보조법의 문제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한방의 가장 큰 장점은 한 가지 약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같이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한방을 그걸 동병이치다, 이병동치다 해서 병은 같지만 치료는 다르고 병은 다르지만 치료는 같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나사십탄이라는 약을 특히 많이 씁니다. 암 환자분들한테. 이 약은 우리가 소화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염증을 없애는 약이에요. 그래서 구내염도 없애주고 항암 중에 발생한 설사도 없애주고 식욕부진도 없애주고 불면증까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방에서는 하나하나의 약을 다 쓴다면 한방은 증상을 보고 적방이 뭐냐를 보고 바나스탄 하나로 이와 같은 약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훨씬 양방에 쓰는 약을 좀 줄여줄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보조요법에도 이제 부작용이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신경장애성 통증에 의해서 하는 약물이 졸림이나 권탐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꽃가루 알레르기에 사용하는 항알레르기 약에도 졸음이 올 수 있고 또 우리 흔히 설사약을 지사제로 쓰는 경우에 장마비가 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암성 통증에 사용하는 진통제를 쓰는 경우에 오히려 부작용을 오심구토나 변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또 이제 또 구토제나 항구토제나 설사약을 뭐 쓰기도 하고 이런데 또 부작용을 없애려고 쓰는데 또 그 약제가 필요한 또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방약은 이제 양방에 비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과다 보조의 관점에서도 가능하면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한약들이 많이 있고, 물론 한방에서도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이제 상담 후에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양방에 비해서 빈도가 상당히 낮고 독성이 심한 게 적기 때문에 한약을 병용하면은 암 치료약을 비롯해서 양력 효과가 감소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심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모토 요시하루 박사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대처법에 확립되지 못한 이제 부작용도 있는데요. 양방에서 부작용에 대한 대응력이 좀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신구토나 호중감염증에 나오는 항구도제나 뭐 호중구 증강주사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대처가 되어 있지만 그 외 식욕부진이나 전신권태감, 말초신경 장애는 아직 효과적인 대처법이 많이 있지 않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 이런 영역에서 특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호중감염증에도 도움이 되는 한약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방에서 어려워하는 식욕부진이나 전신권태감, 피로감, 말초신경장애 이런 특징들은 건 사실은 몸을 좀 보강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임상적인 연구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백근기 항암 중에 옥살리플라틴이 보통 말초신경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인산양탄이라는 약을 쓰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게 나고야 시립대학교에서 특히 이제 인산양탄에 속하는 인삼이라는 약이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이런 항암제로서 오는 신경세포 손상을 개선한다라고 이제 밝혀졌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실험 연구에서도 이런 개선이 되고, 실제로 이 저자가 이제 속한 이제 대학인 카나자 의대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대장암 3기환을 대상으로 젤록스라고 해서 젤로다를 먹는 것과 옥살리플라틴은 주사를 맞는 분들의 인삼양탕을 투여한 군과 안 투여한 군을 1대1로 비교해 봤더니 축적되는 어떤 이런 말초신경 장애가 인삼양탕을 투여한 군이 한 5배 정도 덜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옥살리플라틴이 계속 누적되면서 많이 저리기 심하게 되고, 심한 경우 중도 탈락이 되는데, 이 인삼양탕을 투여했더니 훨씬 더 유효하게 줄었죠. 그래서 양방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 중에 많은 영역들을 또 한방에서 보강해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보조치료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면 뭐가 좋으냐?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경우는 대장암 2기인 경우에 한약을 안 쓰고 항암만 한 건, 항암하면서 한약을 쓴 건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이 한약은 이제 10년대부터 한 보지탕, 소시오탕이라는 약인데요. 일본 의사님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약들인데, 이런 약들은 골수 보호와 면역력 증강 작용들,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약을 안 쓴 거는 이제 우리가 재발률이 한 15% 정도 나오고, 한약을 쓴 거는 한 5%, 한 3배 정도 차이가 났고, 5년 생존율은 한약을 안 쓴 거는 89%, 한약을 쓴 거는 97%, 전관 모두 한약을 쓴 군이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의 효능을 좀 더 높여주거나 또 재발을 막는데 한방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죠. 또 다른 연구를 볼까요? 요 연구는 이제 대만에서 나온 연구인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 10년 정도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 한약을 쓴 군과 안 쓴 군을 한 729명을 대상으로 보조적인 한약을 썼을 때 도움이 되는가 한 반 논문입니다. 2014년에 나온 논문인데, 결과적으로 이 관찰해 봤더니 한약을 사용한 군의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암만 쓴 군에 비해서 한약을 쓴 경우는 생존율을 향상을 시켜주고, 이런 한약이 특히 이제 사망률 감소에 양방만 하는 것보다 같이 병행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의미고요. 위암인 경우에도 한 대만에서 한 97년부터 2010년 한 14년 정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약 한 1300명과 한 962명, 920명 한약을 사용한 것과 안 한 1대1로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우리 한약 사용군이 한 962명, 안 사용군이 962명 1대1로 비교를 해봤을 때 한약을 안 쓴 것보다 한약을 쓴 균이 14년 정도 통계를 했을 때 사망률이 훨씬 더 적고 전체 사망률이 향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역시 한약을 사용한 게 실제로 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는 우리가 양방과 한방을 왜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고려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한약을 배우지 않으셨다 보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한약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통계적으로는 암 환자분들이 한약을 사용하는 것이 생존율 향상이나 항암의 효능을 높여주고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의학과 한의학이 분리되어 있어서 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잘 상담하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왜 암 환자분들이 양방과 한방을 같이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